깨알 재미와 날카로운 분석이 있는 색다른 개표 방송 TBS 대선 포차 3부 영업을 시작합니다. 우와. 아, 제가 딱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성우분께서 확딱 성우분도 이제 멘트 욕심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다들 욕심을 안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저희 포장마차에서 진행되는 색다른 개표 방송입니다. TBS 대선 포차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좀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TV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인터넷으로도 페이스북으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 댓글을 보면요. 제일 정신없는 개표 방송. 우와, 이거 되게 목포 달성, 칭찬이에요. 목포 달성. 이런 반응 좋아요. 네, 그럼요. 네. 정제되지 않는. 저 좋아요. 이런 반응도 네. 있는데 난 치킨 시키지 말아야겠다. 네. 왜 그 보수 쪽인가? 그런 거 같은데. 쪽발파. 쪽발팔 씨. 아니면 너무 치킨집에 밀려가지고 안 되겠다. 늦게 올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2부 때하고 지금 3부 우리 이준석 위원장하고 손석표 자리가 교체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제작진이 배려한 거 아닐까. 네. 아까 우리 댓글 중에 그런 댓글 있었잖아요. 네. 바꿔줘라. 아니, 애잔하다, 손수호 애잔하다. 변호사는 무슨 죄인가요? 아, 이제 좌우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맞죠. 아, 또 그렇게 해석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젊은 동료는. 아, 이거 끝까지 지금 또. 예. 오늘 좀 주세요. 자당 네. 후보를 한번 또 언급해 주시고. 그렇죠. 자신의 몫을 하시는 거죠. 필요한 네.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아까 뭐 손석표 변호사 얘기했지만 다른 방송 우리도 지금 다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예. 별거 없어요. 저희가 최고입니다.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안 지금 되죠. 포장마차 주인이 지금. 자꾸 아까부터 이런 식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또 이제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다른 보면은 방송은 이런 것 같아. 다른 방송은 되게 CG도 좋고 막 디지털 좋은데 그래요? 너무 눈에 그냥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런 거고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가 좋아요. 아날로그. 아, 또 엄청난 초대 손님도 중간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3부에? 계속 오시죠, 계속. 계속 오죠. 계속 오죠. 근데 저것도 재밌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주인이라고 여기. 아니, 주님이 영업 의지가 없어요. 아, 네. 자, 최종 투표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종 투표율 네. 몇 퍼센트 나왔죠? 최종 투표율이 지금 77.2%. 지난번에 비슷하네요. 네. 조금 높네요. 75%죠. 지난번이 75.8%였는데 약 한 1.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올해 사전 투표가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번에 확 뛰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었나 봅니다. 80% 도달하기에는. 네. 아무래도 저도 좀 대통령도 이제 탄핵 국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좀 올라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못 미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번에 약간 박빙 선거 분위기가 있었으면은 약간 그런 투표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됐을 텐데 네. 이번 박빙 선거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13대 대선 1987년 그 이후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18대 대선 때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진보 보수가 사활을 걸고 막 붙었기 때문에 그때 75% 올라간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이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형상 80%까지 가지 않겠냐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뭐 좋은 날에 아나운서도 얘기했고 또 이준석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뭐 날씨 문제도 있었을 테고 또 너무 차이가 좀 원사이드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투표장에 많이 안 가신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보면 세대별 투표 결과, 그 투표를 얼마나 했는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보면 제가 오늘 투표장에 가니까 예전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장에 줄을 서 계셨는데, 오늘은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대별 투표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면 조금 세대별로 투표율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요즘에 보니까 말이죠. 예전과 달리 그 TV에 많이 등장하는 스타분들이 또 인증샷을 투표하고 많이 날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연예인,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특정 어떤 이념을 밝히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힘들다.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맞아요. 이번에 정우성 씨가 했는데 근데 정우성 씨, 뭐 최수성, 최수종 사이라 부부, 설현도 제가 좋아하는 설현도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던데 근데 문제는 이 손 모양을 하질 않더라고요. 하질 않은 게 아마 그래도 조금은 두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손 모양 하신 분도 계세요. 있는데 네, 하시는 많은 분들도 분들이 안 있어요.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근데 거예요. 이번에 모 연예인은 진짜 자기가 내 생애 첫 투표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투표 네. 인증서를 올렸는데 반대로 좀 안 좋은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요. 악플이 그분의 많이 달렸죠. 나이가 34시기 때문에 생애 첫 투표를 했다는 거 사실 좀 그게 뭐 자랑이냐 이런 겁니까? 네, 그런 반응이 좀 스포츠 선수 출신 또 이제 현재 방송인 뭐 유명한 분 계신데 그분도 찍을 사람 없지만 찍었다. 라고 해서 또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양준혁 선수죠.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기사 다 나왔는데. 이건 저는 그거를 알겠습니다. 나쁘게 볼 게 아니라 34살에 첫 투표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대선이 유의미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전 꼭 그렇게 네. 나쁘게 볼 일이 혹시 뭐 아니라. 미국에 있다 온 거 아니죠? 아니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래도 아니 진짜 정치에 연예인들이 웬만하면 관심도 없고 또 의사 표출하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마저도 34살에 첫 투표할 정도로 이번이 중요한 선거임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파업이 아주 크게 일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예인들이 안 나설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인증샷 내보내주는 거는 좀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 사실 미국의 할리우드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지지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막 걸어주거든요. 유세 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투표할 때만 그러지 말고 그 후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생활에서 자기 의사를 좀 표시해주면 오히려 투표할 때만 표시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나와서 예, 지금 가족들이랑 함께 이제 인증한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자기 이제 그 1번, 2번, 3번 이 표시한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표시 잘못하면 10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무한도전 이래 되니까 그래서 또 무한도전 이게 됩니다 이게. 우와, 5번은 정말. 10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표시를 안 하는 별로네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송정환 기자가 보셨을 때는 네. 어떻습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적극적으로 연예인 나서지 않는데 네. 여기에 또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또 반면에 아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한 지지한다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당연히 그 투표 동료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이 인증샷을 올리고 하는 건 당연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정치 혐오가 너무 팽배한데 저는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그 젊은이들이 아 정치 혐오를 조금 넘어섰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이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인증샷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젊은이들이 봤을 때 아 투표라는 행위가 좀 멋진 행위구나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근데 민심이 드러나는 게 꼭 이 시각 개표 말을 현황 못하게 전해드립니다. 편집당했어. 밤 10시 5분 기준 네. 전국 개표율은 3.44%입니다. 득표율 1위 문재인 37.15%, 와. 2위 홍준표 29.36%, 네? 3위 안철수 21.41%, 야. 4위 유승민 6.13%, 5위 심상정 5.26%. 네. 야, 이게 출구조사만 없으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아니 근데 이게요 보면은 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네. 우리가 옛날에 서울시장 투표할 때도 보면 개표할 때 되게 박빙이었죠. 마지막에 그런데 남아있는 얼마나 표수가 남아있느냐 어느 동네냐. 소위 말하는 강남 3대장이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오세훈 시장이 뒤집었던 뒤집었죠. 것처럼 네네네. 이번에도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출구조사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영남 지역 개표가 좀 빨리 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인구가 적은 그 경북의 군단위 지역들 개표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보면은 재밌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게 출구조사가 뭐 좋죠. 바로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너무 조금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는 좀 조금 미리 실망하는 경우는 좀. 실망? 아니요, 제가 실망하는 실망 좀 얘기보다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지 네. 않은데 약간 실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TV를 한번 꺼버리지 드시죠. 않을까.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뭐 투표 결과 방송을 뭐 재미로 보는 건 아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무리입니다. 네, 무리입니다. 자, 전국 투표율을 방금 이제 좋은 나라 아나운서가 이제 칠판에 적어주셨는데 네. 지금 개표는 아주 지금 초반입니다. 3.44%밖에. 시작. 4.3% 진행. 3.3%밖에 개표가 지금. 4.3%. 아주 말 좀 합시다. 대표 방송의 꽃 아젠다 센터 이상일 대표 입장합니다. 아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밝게 좀 웃어주세요. 안 웃으시면 오해 삽니다. 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님. 네. 네, 저희 대선포차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젠다 센터는 뭐 하는 것인가요? 아젠다 센터. 저는 이제 정치 컨설팅 또 정책 홍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위원장한테 컨설팅 좀 많이 해주시나요? 예,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아니, 워낙 전문가시다. 아니, 돈을 내야 되나 봅니다. 공짜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공짜로 받아볼까 했더니만은. 네. 자, 아니, 지금 그런데 예, 지금 Y 방송사에서 막 넘어오셨대요. 다른 방송 좀 언급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경쟁사를. Y 방송사. 뭐 어쩌라고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좀 TBS가 좀 더 나은가요? 예,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색다르고요. 재밌는데요. 예. 근데 뭐 권해주시는 건 아이고, 아, 뭐 많이 여기 있는 거 다 드셔도 돼요. 예. 알아서 먹는 한잔 분이니까. 하세요. 예. 네, 지금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좋은 컨설팅 부탁드린다고. 드시면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근 대표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 지금 그 개표가 3.3%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구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출구조사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선 거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격차를 많이 벌리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개표 결과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직 그 개표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제 뭐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이제 출구조사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렇게 출구조사를 쭉 해보면은 압도적으로 앞선 후보가 좀 더 과대 예측되는 경향. 그리고 이제 군수 후보들의 득표율은 좀 과소 예측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탄핵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 세력, 보수 정치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강한 어떤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과소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출구조사에서 지금 발표된 지상파 3사도 그렇고 또 이 TBS의 예측조사에서도 워낙 인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이제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실제 득표율이 얼마나 근접할까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개표 결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이제 예측치보다는 좀 낮게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은 개표 결과상으로는 지금 이제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그런 현상으로 끝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떤 속내를 좀 숨겨서 실제 득표율이 더 높아질 것인지 또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 이게 이제 과연 소신 투표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예측치는 생각보다 좀 낮다고 각 당의 입장이겠습니다만 낮게 잡혔다 이렇게 아마 분석들이 되는데 실제 득표율이 그거보다 좀 더 높을 수 있을지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이명박 당시 이제 17대 대선에 이명박 정동 후보가 격돌했을 때도 이명박 당시 후보의 예측 득표율이 50% 넘는 걸로 예측됐는데 48%대에 그쳤거든요. 이게 뭐냐면 격차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후보가 좀 과대 예측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이제 실제 결과가 나타날지 좀 관심 갖고 벌써 보시면 5%나 됐는데 지금 차이가 우리 출구조사랑은 좀 많이 다르냐? 아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박주민 변호사 말처럼 5% 개표 갔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10%를 넘게 개표했어요. 그렇죠. 어느 지역을 먼저 개표율의 진행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정이 된 다음에 전체적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5% 개표면은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예측할 때 전국적으로 다 고르게 개표가 시작되고 나면은 그 흐름이 어느 정도 통계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떤 통계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비춰본다면 현재까지 어떤 상황은 그 예측보다는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좀 낮게 잡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1위 후보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지금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5월 2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최종 공표 결과를 보면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아마 여론조사상 나왔던 수치가 출구조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 2, 3위 후보의 어떤 역전 현상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에서는 그때 10개가 넘는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2위로 발표된 조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한두 개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 출구조사에서는 이제 2위가 역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외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신 투표 흐름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4, 5위 후보의 어떤 약진이 기대가 된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출구조사, 예측조사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높은 득표율은 아닌 걸.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군소 후보들 득표율 치고는 굉장히 높은 득표로 예측이 됩니다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미치지 못한다. 저 이렇게 정말 볼 것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지금 깜깜이 선거자 6일간 공표를 못 하잖아요. 네. 네거티브를 엄청 했었어요 그때. 그 네거티브가 이게 반영이 됐는 건지 아니면 무시가 됐는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후보는 지금 이제 예측조사 결과 그대로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었다. 본인이 받은 네거티브 공격에서도 좀 취약함을 보였고 또 상대방 후보에 대한 그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역시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관련된 문제 네.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공세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좀 새로운 정치 이런 어떤 가치의 정치를 표방했던 후보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 작용한 게 아닌가 지금 어떤 현재까지 예측 결과를 본다면 그런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이미 출마를 했었고요. 또 굉장히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이상일 대표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와이 방송에 어울리시는 분 같기도 해요. 너무 여기 진지하게 하시니까 차라리 한잔 먼저 드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적인 좀 과자 먹고 있어요. 지금. 가자 먹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한테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예. 그 외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없는 국가도 많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거의 없죠. 제 기억엔 예전에는 이게 3주였는데 네. 일주일 이제 줄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3주에서 일주일 줄었으면 이제는 이거 기간 아예 없애버려라. 예,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정보를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표 금지 기간을 두번 있내 가지고 마지막에 원래 선거 마지막에 판세가 가장 많이 변하는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 표심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좀 지지율 낮은 후보에게 사표 논리가 작용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한 가지 불거진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선거 기간이 22일 두고 있는데 사전 투표가 이제 4, 5일 전에 치러지면 돼가지고 실질적인 선거 기간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손수 변호사 네. 어때요? 같은 질문에. 그런데 이게 유럽 국가, 이제 서유럽 정치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길게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약 2주 가까이, 15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스페인도 이제 그런 기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일장일단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섣불리 없애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을 반영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론이 형성되어 버리는 측면도 있고 또 여론조사 업체가 뭐 아주 엄격하게 관리와 심사를 받느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행 그런 그 규정을 좀 규제를 풀어가지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좀 공감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딱딱한 진지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어색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모 후보 측에서 이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예. 제가 뭘 아니, 했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수치가 하나같이 다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자, 있다고 지금 봅니다. 말씀을 하는 도중에 지금 6% 정도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네. MBC에서, N방송국에서는- 아니, N방송이라고 죄송합니다. N방송에서 그 문재인 확실히 지금 벌써 떴는데 이상일 대표님. 이거 이래 됩니까? 36대 29인데 벌써 확실 6% 개표했는데 너무 좀 빨리 한 게 아닌가? 저런 이제 그 각 방송사가 예측을 하는 부분은요,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그 전국의 고루 일단 일정 비율 이상 개표가 됐을 때 이거를 통계적인 추정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크게 변수가 있을지를 예측해내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에 대입했을 때 이게 1, 2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판정이 나오는 프로그램상에서 예, 지금 딴 데는 안 그래요? 아니요, S본부도 지금 유력됐습니다, 벌써. 예. 저 부분은 방송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하는데요. 저런 어떤 예측, 마지막에 어떤 당선 유력 확실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각 방송사의 다르군요. 경쟁이기 때문에 각자가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조금 이 예측하는 시점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K본부는 안 나왔습니다. K는 K는 이제 안 나와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확실 떴는데 나중에 뒤집어졌다고 뭐 이렇게 처벌하지는 않죠. 처벌을 안 받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사고가 방송 나라고 봐야죠. 사실 실내 과거에 타격을 가장 받겠죠. 어마어마한 사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 후보가 당선 확실해서 자기가 선언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 뒤집힌 경우 있었죠. 예. 참담하네요. 그렇게 심각한 되면. 부분인데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개표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거를 벌써 확실을 띄운다는 근데 거는 뭐 이상일 대표 말처럼 아무리 6%밖에 되지 않았어도 이제 이변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르게 이미 개표가 시작됐고 그 개표의 어떤 흐름들을 큰 그 개표의 지역별 특성을 다 감안했을 때 변수가 없어져 거의 사라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저렇게 하는데 아마도 저게 물론 방송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예측을 내놓기 위해서 조금 모험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고심 끝에 만들어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교한 장치들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저희는 뭐 안 합니까? 뭘 해요? 모험. 어떤 뭐 저희요? 네. 저희도 뭐 확실해요. 확실해요. 제가 확실하다 할게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모험 좀 제가 하시죠. 봤을 때는. 아, 뭐 너무 예. 우리 분석도 그렇고 출구조사도 그렇고 지금 개표하는 거 봤을 때는 확실한 것 네, 같습니다. 출구 조사 분석하고 우리가 조사한 거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뭐 42% 정도. 야, 말을 이번엔 못하게. 지역 판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좋은 판세. 나라의 아나운서 네.
제가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왜 저는 나가세요? 그냥 어디 가세요? 그냥 앉아 있을까요? 야, 똑같아요. 지금 일단 한번 가보세요. 다른 아니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약간 한번 달라졌다가 들어볼게요. 예. 네, 일단 아까 못했던 세종이 나왔는데 네. 세종이 문재인 후보 지금 개표 상황에서 42.5%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세종. 네. 그렇죠. 네, 놓고. 지금 보면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부산 달라졌네요. 부산이 부산이? 네, 홍준표 후보가 36.1%로 이야. 문재인 보조, 후보를 보조. 앞섰습니다. 네, 문재인 감사합니다. 후보는 35.9%고요. 야, 이것도 오해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잠시 인천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었는데 지금 다시 역전해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켰고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럼 지금 부산이 그러니까 저게 네. 뭐냐면요. 그 인천이랑 부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굉장히 표심이 다르고 부산도 서부산, 동부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표가 어느 쪽이 일찍 진행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하신 분이 본인 선거도 지고 이게 대통령 선거도 지고 선거 남의 거 분석 잘해요, 제가.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 부산에 악재가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이 얼마나 표심 반영됐을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산에 왜 부산 민심을 탐방하고 나서 해륜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문제가 된 이런 것들이 아마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출구조사에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표심 변화가 일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인천은 강화도 개표가 제일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강화도가 이제 자 K본부도 유력 단순 유력으로 했고요. 오. 지금 S본부도 유력이고요. 예. N본부는 빨리 갑니다. 확실로 가고요. 예. 확실. 저희도 저희도 저희는 확실히 갑니다. 됐다 합시다. 네, 당선. 됐다. 당선 뭐 보시죠. 유력 붙여도 됩니다. 오. 우리도 있나? 뭐 내가 붙여요? 뭐, 이거 어디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디에 붙여요? 이런 거? 야, 아, 저기 뒤에 저거 붙이십시오. 득표율에 붙이면 되겠네요. 저 뒤에 판에다. 유력 붙여보십시오. 예. 네.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네티즌들 지금 이 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좀 어디 가세요? 알아볼까요? 네, 지금 보면 아. 개표 방송입니다. 아, 저기. 오, 저기 있다는 거군요. 진짜 붙일 거 그랬네요. 유력부터. 하나씩. 박지훈 변호사 저거 하라고 그냥 두고요. 송채경이 네. 지금 큰 반응을 것도 좀. 있는데. 개표를 보니까 지금 개표 방송 큰 것도 SBS에 있어요. 대한 성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뭘로 저희 붙이고 방송 안 그래요? 나오나 확실히 봐요. 붙였습니다. 확실히 SBS 붙였어요? 개표 방송 하려고 방송사 만들었나 봐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성주가 뜨더라고요. 아, 성주 투표율?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성주가 뜨나 했더니 사드가 발치됐는데 여전히 보수 몰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성주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성표가 생각합니까? 아, 참. 성주도 저 지역마다 좀 다름이 있습니다. 성주 설치되는 골프장 근처가 있고. 네. 글쎄요, 사실 이 성주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 세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대주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보수 쪽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 투표율 그대로 가는 게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사실 봐야 될 곳은요. 이렇게 성주가 이제 롯데골프장 설치된 곳이 사실 김천이랑 가깝거든요. 김천이 원래 어떤 지역이냐면 8080이라는 지역이에요. 80% 득표율로 80% 투표율을 하는 지역이 그렇죠. 김천인데 김천이 어떤 표심 변화를 왔을지가 중요하고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막판에 그래가 성주 민심 달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약뿐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에서 뭐 고속도로 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민심 안정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제작진 여러분, Y방송사 모니터가 꺼졌으니까 켜주시고요. 제 인이어도 좀 꺼주세요. 예,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송채경 기자가 S본부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하자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1본부도 네. 유력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바꾸고 거의 다 지금 유력 아니면 확실로 되고 저희는 벌써부터 확실로 당선 없어 이거? 당선 마크 없나? 제일 빠른 있어요. 예측. 혹시 당신 주죠 뭐. 근데 이렇게 이제 모든 방송국에서 문재인 후보를 유력 혹은 확실로 하면 이제는 그 대선 개표 방송을 보는 재미가 누가 2등을 하느냐 이 싸움도 이제 재미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진짜 이 출구조사도 그렇고 지금까지 현황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많이 앞선 걸로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가 역전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지금 예측 득표율보다 계속 높은 흐름을 개표 결과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마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좀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제 5%를 넘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흐름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개표 결과는 물론 이제 지역별로도 아주 고르게 지금 개표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상외로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2, 3위 싸움도 재밌는데요. 네. 4, 5위 싸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이준석 위원장이 바른정당의 대표로 나왔지만 네. 사실 그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도 뒤집을 아직 그 희망은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깜깜이 선거 부분을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깜깜이 선거가 들어갈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 그러니까 군소정당 후보들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1, 2 후보가 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1위를 달리는 쪽은 위기감을 계속 불러넣잖아요. 막 뭐 지금 따라오겠다, 뭐 보수가 결집하고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그 사전선거 투표 직전에 그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벌어지면서 보수 대결집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실제 표심이 어떻게 여론에 반영된지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추격하는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 거의 뭐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막 그 기세를 올리면서 오히려 이제 그 1, 2위 싸움에 집중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실제적인 어떤 흐름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막 형성했던 그 소신 투표에 대한 어떤 그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흐름들이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게 사표가 되는 게 아닐까 혹은 불안하다 이러면서 대세를 따라가는 표들 많아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실제 얻을 수 있는 표보다 아마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은 여론조사가 끝까지 공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개표 상황에서 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퍼센트 차이가 0.9%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승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논의했어요. 지금도 순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 8.3%나 지금 개표가 됐는데 아니 37.4에 29거든요. 계속 출구조사랑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출구조사 원래 다 믿어야 됩니까? 이래서 아니요, 그러면? 지금 보면요, 방송사별로 지금 호남 지역이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호남에서 홍준표 후보가 얻을 표가 1%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확 이제 보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산도 또 바뀌었어요. 지금 다시. 아, 부산이. 네, 부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네. 다시 옮겨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 맨 끝에 하는 네. 그건 아세요.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마치 바둑 해설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도 그냥 문재인 후보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문재인 후보가 계속 좀 36.3%.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산은. 근데 출구조사가 실제 득표율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하나 뭐냐면 사전투표 부분인데요. 사전투표가 투표율이 26% 달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먼저 투표했는데 이때는 이제 출구조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출구조사를 하면서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한 분들의 세대별, 연령별 투표자 수들을 받아서 보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정하는 정교한 기술을 쓰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사전투표 때 투표한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갔을 것이다라고 어떤 그런 이제 공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수학적 공식 갖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표자의 전체 거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을 실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오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는 실제 득표율하고 물론 이제 유력 당선 이미 그 당선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득표율과 예측치의 오차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이렇게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처음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실험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 근데 지상파 보니까 벌써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패배 선언하네요. 이거는 선언한 거 맞죠? 예. 입장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입장 발표를 한다는 것은 벌써 이제 승복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실 유력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모습이 좀 나오네요. 결과 수용. 네. 한국당 복원에 복원에 만족한다. 만족한다. 이렇게 어떻게 이준석 위원장? 예. 한국당이 복원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결과로? 그러니까 세탁기에 넣었다가요 중간에 뺐기 때문에 복원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저 분란이라는 거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도 언급했지만은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 복당 문제를 다시 꺼냈거든요. 내일부터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치고받고 차기 당권을 향한 싸움이 생길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바른정당에서 탈당하신 12분인가요? 의원? 혹시 자유한국당 입당 실패해서 예. 다시 바른정당으로 오겠다면 받아줍니까? 그 항상 사람은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석고대지하면 받아줍니까?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진실한 자세입니까? 석고대는 쇼지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실한 어떻게 거죠? 순실하고 뭐 그건 알아서 창의적으로 생각해요.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안 받겠다 이 말이네. 그 말이네요. 아니 뭐 옛날에 그렇겠다, 이 새누리당 석고대제 많이 했잖아요. 맞아. 석고대제 뭐 삼보일배 이런 거 솔직히 네. 뭐 한다는 게 뭐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했던 일에 비해 가지고 뭐 반성의 자세까지는 아니지 않나. 아유 또 말씀. 이 시각 개표 현황 전해드립니다. 근데 밤 중요한 거는 10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7.49%입니다. 많이 했네. 득표율 1위 문재인
37.47%. 47이요? 와. 37.47%. 천천히 불러주세요. 지우 고스게. 2위 홍준표 28.89%. 오. 조금 내려왔어요. 3위 안철수 21.18%. 18. 박준 변호사님 사위. 뒤통수 나오니까 앉으세요. 유승민 6.33%. 5위 심상정 5.46%입니다. 네. 야.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참 저는 지금 이렇게 다른 방송사들 모니터를 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데는 다 CG로 막 하는데 우리는 이제 칠판에 네. 아날로그 아,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아, 복고풍. 어. 아, 좋습니다. 천천히 좀 잡시다. 대단합니다. 그럼요. 네. 캐시 1950년대 대선 보는 것 같아요. 그 상황판 이렇게 칠판으로 네, 적고. 딱 50년대요. 너무나도 바른 정당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세잡소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자전거도 좋잖아요, 막 이런 거. 아니 우리도 그럼 저기다가 1위 문재인 확실 네, 붙여주세요.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력으로 붙이죠? 아니, 이왕이면 붙여요. 그 다른 정당인, 붙일까요? 다른 정당 이준석 위원장님이 붙여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박지원 변호사 붙여도 뭐 아, 그래요? 예, 같이 뭐. 붙이세요, 같이. 아, 예, 알겠어요. 저는 제가 유력을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네. 네, 자. 유령 너무 확실 아닙니까? 아유, 뭐, 천천히 가시죠. 네. 네, 천천히 가죠. 근데 이상일 대표님 어떻습니까? 아직 그 개표 초반이라고 하지만 8%좀 개표가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40%를 못 넘기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1위 후보에 대한 과대 예측 또는 이제 사전 투표자에 대한 보정치에 실패해서 만약에 기인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1위가 되고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40% 득표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지금 후반부까지 계속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에서는 조금씩 이제 격차가 조금 벌어지긴 하는데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문재인 후보 느낌이 안 투표율이 납니다. 그게. 40%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생길 만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40% 예상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 만약에 40%가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뭐 구조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의회 구조 자체가 여소야대라는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돌파해 나갈 때 당장 이제 뭐 정부를 구성하고 일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그 당선자의 득표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힘이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걸 성원을 해주는 힘도 달라지고 또 다른 정당, 이제 야당들이 되겠죠. 당선자를 못 낸 정당은 야당이 어떤 이제 태클을 걸 때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주저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초반에 좀 도와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득표율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뭔가 다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한 어떤 정권이다 이런 네. 낙인이 찍히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그리고 되죠. 문재인 후보가 어차피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단일화를 하지 못한 정당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수 표심에서 어떻게 또 이제 반응할지.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바른정당에도 배신자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은 너희가 2인제 역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도 보수층 다시 분열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보수 분열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TBS 라디오를 끝내고 리얼미터 나 권순정 물어볼 게 실장님 많았는데. 대선 포차에 다시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물어볼 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 아, 물을 게 많았어요? 틀려요, 지금 다.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틀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직도 자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요. 리얼미터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아니, 지금 많이 달라요. 일단은 추정한 결과는 네. 일정한 근거와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 들고요. 7.49%밖에 그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기 10% 예요? 때문에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순위는 맞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서울이 지금 4.9%가 개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분명히 문재인 후보의 의사 네. 표시가 뭐 속재강 기자가 순위는 맞았다고 했지만 순위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맞출 네,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아직 득표율이 예상했습니다. 예. 네, 득표율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득표율이 중요한데 어쨌든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출구조사하고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가 26.1%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이 언제 그 개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 사전 투표는 분명히 저희 리얼미터는 그 깜깜이 선거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거의 50%에 육박하거나 어떤 날에는 47%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분명히 사전 투표가 만약 지금 안 까지고 나중에 까진다고 한다면 격차는 조금 더 올라가지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도
상황실에 당 상황실에 왔네요. 아, 뭔가 입장 발표하면 뭐 입장 발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에 뭐 광화문에서 이제 대국 메시지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제작진들 혹시 그 홍준표 네. 예, 홍준표 후보의 입장 발표 뭐 준비돼 있으면 그거 한번 보고 우리가 토크를 좀 이어가죠. 그렇죠.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저도. 한 10%가 줄어가지고 8, 9% 정도 돼 있는데 여하튼 그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중에 개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복원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용한 거 맞네요. 예, 수용은 했고 수용시긴 했네요. 예, 외상계는 좀 담담한 듯한 그러면서 한편으로 실망스럽 그런 눈빛이 좀 있었습니다. 눈물이 저는 봤어요. 지금 눈물이 보이네요. 저도 이상하게 보는데. 어떻게 잘았어요? 저만큼 아닌 눈물을?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왠지 눈물이 느낌이. 보여요. 예. 냉철하게 분석해보면요. 네. 저 안에도 계산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 데서 만족한다고 하는 거는 복원에 성공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권에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직업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선 후보 다음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대표를 하거나 내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절대 당권 싸움에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로 밝혀져요. 철저하게 견제하는 모습이 있네요. 제가 그 지금.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 보수의 어떤 대표로 나오셨고 손수표사를 질문을 불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아닙니다. 이기니까. 예. 아니, 제가 이기니까. 여기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요. 밉상이에요, 밉상. 이기는데 네, 말 많이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자제하실 위치 네. 있으세요? 네? 자제하실 위치 있으세요? 제가 선대위 관계자로서 제가 지금 여러 유권자 중에 한 명으로서 당적은 없지만 당선이 유력한 가장 그러면 제가 유력한 한 가지 후보를 물어볼게요. 찍었습니다. 네. 제가 알던 모 종편 패널 한 분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가지고 만약에 정부에 제안이 들어오시면 일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이보세요. 제 영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 있어요. 그래. 예, 지금 예. 일하세요? 예? 지금 일하세요, 그러면? 못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윤창중입니다. 예. 그래. 예. 예, 혹시 제안이 들어오신다면 일하실 생각 있습니까? 저는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러 그 잡다구리 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제안이 들어오면 받으실 아니요, 겁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 이거 캡처해 주시고 이거 저를 견제하시지 말고 홍준표 그 아니 이런 후보를 거 재밌어요. 아니 왜 저를 좋아요. 그러세요? 윤창중 씨도 그 말 할 때 다음 날 자기 전화 올 줄 알았겠어요. 질문. 만약에 만약에 빨리 넘기려고 지금. 아니야. 이준석 위원장에게 정말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뭐. 만약에 정계가 아주 급변해서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극적으로 합당한다. 네. 합류하십니까? 제안 들어온다면은 네. 저는 제 지역구 지킬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류하십니까? 지역구 지킬 수 아예 있으면. 정치인이야. 자, 지역구 지킬 수 있으면은 지역구 지킨다는 게 뭡니까? 제안 오늘 합니까? 합당해서 제가 뭘요? 지역구하면. 뭐 아무나 제안 오늘 합니까? 저 뭐 모르겠어요. 저 갑자기 저한테 그럽니까? 눈물 나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여기서 그런데 가장 유력한 분이 이동영 작가지. 저요? 아니에요. 이동영 작가 제안 들어오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실 것 같아요. 안 해. 안 한다 그랬나요? 예. 좀 지켜봅시다. 자, 우리 권성 분석가가 제안 들어오시면 합니까?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네. 갔다가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니까 네네. TBS하고 리얼미터 조사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애쓰고 그렇죠. 또 맞아요. 힘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고 만든 거지 점점 않습니까? 불안해지요. 11.4명도 개표가 됐는데 계속 우리 예측하고 다르게 37.9대 28.4입니다. 마음이 아플라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TBS와 리얼미터 뭐 지역별 조사라든가 좀 구체적인 네. 데이터를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전체적인 판세는 아까 이제 보신 대로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네. 거의 방송 출구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2,500명이어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경남, 부산, 뭐 울산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기 좀 힘들어요. 이제 다 묶었을 경우에는 네.
먼저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네네. 보고 갈까요? 문재인 후보가 42.7% 예측을 했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리고 홍준표 후보 22.8%, 안철수 후보가 19.1%, 유승민 후보 8.2%, 심상정 후보 6% 예측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지역별로 보면은 TK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체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되게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강원을 포함하고 제주도 포함해서 전체다가 1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도 네. 서울은 43.6%가 나왔고 네.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41.8%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권수정 실장님, 네. CG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 제가 사인을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이거는 지금 어딘가요? 경기 인천. 자, 왼쪽 위에 있습니다. 왼쪽 위에 지역이 나옵니다. 예, 전문가의 건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맞습니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 오차 범위 내 이제 접전이지만 41.8% 1위로 네. 제일 많습니다. 지금 경기 인천이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건 충청권입니다. 그렇죠. 충청권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 정도는 아니지만 보수층이 상당히 두터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조금 문 후보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강원이네요. 강원은 좀 놀라운 결과인데 강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입니다. 보수층이 좀 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일단 강원 자체의 응답자 수가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차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이제 그 선관위의 그 집계가 나오면은 저 수치하고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위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경. 예, 역시 34.7%. 원래 제일 선거운동 기간 초중반까지는 거의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보수층을 끌어들이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PK 지역에서 계속 지지율을 올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한 40% 이상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K 지역에서 1위가 나왔다는 건 좀 놀라운 결과이고요. TK도 예, TK도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당연히 좀 큰 격차로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하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야.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안보 문제가 지금 소안보 전국이 벌어졌잖아요. 4월 초에 칼빈소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안보 이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홍준표?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안보 문제를 책임질 가장 적임자가 누구라고 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2위, 3위에 몰당한 격차로 1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구 경북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가 몰려 있는데 왜 저렇게 그 시속 게임을 벌였을까? 그 안보에 대한 다른 태도, 대구 경북인들의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네. 예, 거의 2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왔었는데 거의 2대1 구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측치에서도 50.5대 안철수 후보 25.4 거의 2대1이죠. 이 정도면은 거의 안철수 후보에서 표를 문재인 후보가 많이 좀 뺏어가는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주 투표율도 예측 분석 결과. 예, 제주도는 뭐 전체적으로 1.2%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도 1위가 문재인 후보가 했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TK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네. 1위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예측 분석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각 영남 지역 득표율입니다. 득표율 나오는요? 대구, 경북, 경남은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울산, 부산은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거 하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인터셉트 하시는 것 같은데. 끝이에요? 구체적 수치도 안 알려주고. 길게 해주세요, 길게 다음에. 그런 거구나. 요거 하려고 제 말을 잘랐는데. 자, 네. 어쨌든 대구, 경북은 홍준표 후보가 네, 지금 앞서고 있는. 경남까지 합해서. 네. 근데 사실은 뭐 저희 여러 명 앉아 있습니다만
정통 TK는 우리 둘만이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고향이 경북이고요. 쭉또 대구서 자랐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TK.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저기도 계시는군요. 저는 아버지머니가 대구 출신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자라기는 서울 살았으니까. 저는 지금 부모님이 대구. 저는 일가 친척이 거의 다 대구에 있습니다. 예. 외가 친가. 여기 대구. 대구가 되게 자랑처럼 아니 자랑이 아니고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쟁이 붙길래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랑은 아닌데 예, 경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다 대구가 많은데 좀 정치의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정책 색깔이 달라요? 아니요. 아니면 색깔 되게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친척도 많이 산다면서요. 네네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TK 민심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아요.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한번 준비했다면서요. 이 친구 초등학 동창하고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진짜요? 모르겠는데, 예. 대구 지금 살고 있고. 아, 지금도 살고 있고. 예. 오늘 투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으면 전화 한번 걸어주십시오. 박지훈 변호사 친구분 한민 씨 나와 계신가요? 한민 씨. 아, 예. 아, 민아, 내가 지호이다. 아우, 지금 그래. 니 술 못나? 이거 방송이다, 술 못나? 술은 무슨 술이고? 아, 계속 니 방송 보고 기분 있지. 좀 안 좋은 모이네, 지금 보이게. 별로 안 좋지. 아, 그래. 한민 씨 지금 방송 중이니까 저 경어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 예. 예, 박지훈 변호사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뭐 그냥 친구라고 들었는데. 아, 예,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아, 초등학교 때 꽤 오래 한 40년 지기쯤 되네요. 예. 동창이네, 초등학교 때, 동창. 예, 동창입니다. 동창이었는데, 오랫동안 뭐, 못 보다가 요새 끌려 들어와가지고, 요새 뭐, 매스컴에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아는 척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투표는 하셨죠? 예, 오전 일찍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투표할 때 대구 민심하고 지금 예. 투표를 시작했을 때랑 민심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약간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죠. 희망이요? 네. 예. 진짜구나. 좀, 예, 기대도 좀 있었고요. 그래, 표가 좀 안 갈리고, 좀 몰면 좀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약간의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뭐, 사전 이거 개표 방송 보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요.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예, 그러면은 보면 이제 대구 TK 중에서 대구랑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구 지역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문재인 후보가 왜 싫어? 니는 왜 싫어? 아, 문재인 후보가 왜 싫으냐고요? 뭐, 와, 안 되겠노, 대통령 하면. 아까 우리 어제 전화했잖아. 그럼 뭐, 일단은 대선 공약에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북한 쪽에 많이 좀 이래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원체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데, 이왕이면 우리나라를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한민 씨가 이제 40대 뭐 초반 중반 이런 나이신데 예. 그 한민 씨보다도 어린 30대나 20대 친구분들도 지금 한민 씨 어떤 이런 성향 생각하고 비슷한가요? 좀 아니면 좀 다른가요? 예, 안 그래도 저도 주위에 조금 동생들이나 이래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하고는 좀 생각이 좀 자체가 좀 틀리더라고요. 예. 일단은 지금 올해가 아니고 19대 대통령이 아닌 차기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네. 차후에 있는 뭐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조금 표가 좀 갈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유승민 쪽으로도 후보한테도 조금 많이 지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야, 하고요. 이준석 나와 있다. 안녕하세요. 예. 네, 한민 씨. 저기 예.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TV 개표 상황을 보면 당선 확실히 떴거든요. 예, 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후보에게 한마디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 뭐 일찍에는 대구 쪽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뭐 기대 심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래저래나 뭐 대구만
싫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당선인이 확실시 됐으니까 좀 더 뭐 지금 경기 안 좋고 다 어려운데 조금 더 괜찮은 나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가 고맙대. 이래 니 말 잘하네 보이. 몰랐다 야. 친구야. 들어가라. 야, 자주 좀 대구 좀 내려오나. 어거 좀 보고 소주 한잔 먹게. 그래 들어가라 고맙대. 그래, 밥 챙겨 먹고 잘 땡기네. 니도. 한민 씨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우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박 변호사님 친구분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뜻하지 않게 이제 뭐 진보 측을 이제 그 대변에서 나오게 된 꼴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뭐 싫어요? 네, 싫어요. 왜 꼴이라고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런 네. 덕이 되어서 좋은데 이게 진보 보수와 뭐 영남 호남 뭐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은 관련이 없는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색과 이런 그 정치적인 성향, 보혁은 관련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작가님 굉장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대구가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의 사실 메카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모스크바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고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대구, 경북, 특히나 대구보다 경북은 더더욱 완전 보수색이라고 이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뭐 가까운 미래에 좀 확 다시 바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 뭐 바뀌는 걸 원합니까? 그럼요. 진보 쪽으로 나왔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PD님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네. 상당히 길어질 거니까 제가 논문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아까 우리 홍준표 후보의 입장평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입장평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그걸 좀 듣고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준비단 하면 주세요. 네. 국민의 정부를 원활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화의 열망에 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짠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렇게 힘들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지금 한 선거 맞아요. 운동이고 네. 아마 본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홍준표부도 그렇고 안철수부도 그렇고 네. 글쎄요 참. 자, 우리 이상일 마음에 대표께서 드네요. 오랫동안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이제 겸허하게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윤석 위원장 말처럼 자기 또 당권을 노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어떤 모양새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차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예상대로 득표율 3위에 그친다면 상당히 정치적인 이제 어려움에 처하긴 할 텐데요. 이게 아마 선거의 승패를 가지고 정치의 어떤 연속성 자체가 끊어지는 그런 흐름이 되면 이게 단판 승부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것들을 지금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도 또 다른 그 이후의 길들을 계속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만 아마 다음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야지 이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면 네. 지더라도 또 다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상당히 좀 어쨌든 쉽지는 않은 그런 가시밭길에 놓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3위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문과 안의 구도가 아니라는 게 놀랍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2위가 왜 홍준표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나라 잘 이끌어주세요 이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응원 댓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가 3위를 한 거에 대한 댓글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지난 총선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구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율이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그 후보 등록 이후에 보여줬던 그 확장성이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많이 까먹은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진일보한 선거를 했다고 하려면 지금보다는 득표율이 좀 높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다만 지금 계속 개표 결과 제가 지켜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홍준표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 자당해 줄 수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하고 같은 지역구 아닙니까? 같은 노원병 근데 아니에요? 이제 가셨으니까 뭐 그건 제할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 정기 개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데 국민의당도 지금 같은 형태라면은 3파전을 통해 가지고 그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당 자체가 유지가 될 겁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호남 지지율 때문에 만약에 호남계 의원들이 탈당한다면은 그건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3부를 또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권순정 실장님도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십니다. 또 어떤 말을 해야 되죠? 뭐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네. 아,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38.4입니다. 어떻게 책임? 벌써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좀.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는 걸로 하고. 네, 개표는 네. 끝까지 해봐야 지켜봐야 됩니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가 이미 개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좌우가 될 것 자, 같아요. 이제 이준석 위원장도 가셔야 되는데. 네, 가야죠. 그 마지막에 한마디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그 보궐 나가십니까? 나가야죠. 화끈하네. 무슨 당다고 나가요? 네? 무슨 4번 당으로 나가겠다 하지 없어지면. 않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2시간 고생한 사람한테 왜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네, 2박 3일 만에 잠을 좀 자보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권순정 감사합니다. 실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나가시면 돼요. 나 그냥 네, 네. 주인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매정하게 그냥 내보내버리시는군요. 네, 자, 또 그래야 또 들어오고 하죠. 테이블 헤드를 나가고 중요합니다, 들어오고. 가게는. 네. 그렇죠. 자, 대전이 품격은 낮추고 재미는 높인 TBS 대선 포차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좀 즐겁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바로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